제8강 체질별 독행과 태행. 소음인의 독행인 식견에 대해서부터 보겠습니다. 소음인의 희정에 바탕을 둔 일상적인 행동 특성은 재간이죠. 이 재간은 사람들의 요구에 아주 유순하게 대응하면서 친분을 끈끈하게 하고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간은 소음인이 당여에 우뚝 설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소음인의 희정은 사무 교우에서는 어울리지 않고 갈등을 쉽게 만들어냅니다. 이중 교우에서는, 소음인의 교우에서는 소음인은 본성에서부터 교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희정이 가장 쉽게 역동하는 인사가 됩니다. 교우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서 희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더욱 갈등이 깊어지면서 희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처럼 본성이 약해서 이해가 힘든 영역에서는 박통의 지혜를 배우는 과정이 갈등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소음인은 박통의 지혜인 경륜을 배워갈수록 그에 맞는 행동 특성도 나타나고 갈등이 해소되어 갑니다. 반면에 소음인의 소음인은 사무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소음인의 락성은 근본적인 원리를 깨우친다는 면에서는 태양인의 애성과 어느 정도 공유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성으로 이해해야 하는 사무를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에서 부각되는 어떤 일의 원리, 순서, 합리적인 일의 방향 등에 대해서도 소음인도 이렇게 깊은 지성에 의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소음인이 사무에서 자주 이렇게 갈등에 빠지는 것은 사무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해서가 아니라 소음인의 일상적인 행동 특성이 사무와 너무 안 맞기 때문입니다. 소음인은 사무에서도 희정에 의한 재간을 발휘하면서 대하기 때문에 공정과 객관성이 최우선인 사무에서 자기 편에 속한 사람들 또는 자기를 지지하는 자기 사람 위주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무에서 개인적 친분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은 결국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소음인은 사무에서 공정성이 흔들리고 판단 착오가 이어지면 이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음인의 독행인 식견의 시작입니다. 식견은 자기 편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일의 앞뒤와 일의 흐름 등을 살펴가는 것입니다. 이런 독행은 오랜 기간 흔들림 없이 이렇게 이어가야 하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소음인이 식견을 몸에 익히려는 이 독행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기 위해서는 단지 식견이 있는 척 흉내내어서는 안 되고 소음인이 가장 잘하는 방식 그리고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익혀야 합니다. 소음인은 논리적인 사고 능력으로 올바른 방향을 찾고 그리고 집중과 몰입으로 이렇게 식견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소음인이 이렇게 자기 편 속에 매몰되지 않고 이러한 노력을 꾸준히 쌓아 나갈 때 주변에서는 대인의 식견이라 불만하게 됩니다. 소음인이 이렇게 대인의 식견의 이 행동 특성을 몸에 익혀 나간다면 사무에서의 갈등을 줄이고 희정의 격동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태음인의 독행인 이 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태음인이 락정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내는 이 행동 특성은 방략입니다. 태음인이 방략을 습관처럼 한다는 것은 태음인이 거처를 충실히 하기 위한 자세한 방법과 계획에 항상 관심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략을 습관으로 하는 태음인은 거처를 안정시키는데
제일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태음인의 이 락정은 사무교우에서는 어울리지 않게 되고 갈등을 쉽게 일으키게 됩니다. 이중 태음인의 태음인은 본성에서부터 사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락정이 가장 쉽게 격동하게 됩니다. 사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락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오해를 일으키고 갈등이 폭발합니다. 사무에서 태음인은 주책의 지혜를 배워갈수록 그에 맞는 행동 특성도 나타나고 갈등이 해소되어 갑니다. 반면 태음인의 교우는 태음인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태음인의 희성은 사람을 품어준다는 면에서는 소양인의 노성과 공통되는 측면이 있죠. 그러므로 노성으로 이해해야 되는 이 교우를 어느 정도는 태음인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도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배려해야 된다는 이 교우를, 배려해야만 하는 이 교우를 태음인도 적응하며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태음인이 교우에서 이렇게 갈등에 쉽게 빠지는 것은 태음인의 행동 특성이 교우와 너무 안 맞기 때문입니다. 태음인의 교우에서 락정에 의한 행동 특성을 나타낸다면 태음인은 자신의 거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방법과 계획을 가장 염두에 두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우의 중요한 일보다 자신의 계획이 항상 우선이 되죠. 그러니까 교우의 중요한 일에 앞장서서 나서기보다는 적당히 빠져 있다가 자신의 거처에 손해가 없거나 이익이 될 때야 비로소 움직이게 됩니다. 교우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리더십을 얻지 못합니다. 또한 모든 일을 자신의 거처에 유리하게끔 풀어가게 되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부리는 뭔가 좀 음흉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고 결국 교우에서 갈등에 휩싸이게 됩니다. 교회에서 계속 갈등을 경험한 태음이는 이제 자신의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교회 일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이 축적이 되면은 주위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 즉 위를 얻게 됩니다. 태음인의 위를 몸에 익혀나가는 것은 단지 리더십이 있는 척 흉내를 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태음인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흔들림 없이 꿋꿋이 걸어가야 가능해집니다. 태음인은 정보를 축적하는 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교우의 다양성을 넓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양인처럼 빠르지는 않지만 넓고 구체적인 이해로 침착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꾸준히 교우를 대한다면 대인의 위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태음인의 독행입니다. 태음인의 위의 행동 특성을 이렇게 몸에 익혀 나간다면 특히 교우에서의 갈등을 줄이고 락정의 격동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소양인의 독행인 재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양인이 애정으로 나타내는 일상적인 행동 특성은 바로 식견인데 이 식견은 전체를 아우르는 통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빠르게 파악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애정에 기반한 식견의 행동 특성은 소양인을 사무에서 아주 굳건히 서게 합니다. 그러나 소양인의 애정은 당여와 거처에서는 어울리지 않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중 거처에서는 소양인은 본성에서부터 거처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애정이 가장 쉽게 역동하는 인사가 됩니다. 거처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서 애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더욱 갈등이 깊어지면서 애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양인은 도량의 지혜를 배워갈수록
그에 맞는 행동 특성도 나타나고 갈등이 해소되어 갑니다. 반면에 소양인의 당연은 소양인도 당연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소양인의 노성은 사람을 크게 품어주고 배려해 준다는 면에서는 태음인의 희성과 아주 공통되는 측면이 있죠. 그러므로 희성으로 이해하는 당연을 어느 정도로 소양인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는 사람은 끈끈하게 대해야 하는 당연을 소양인은 이렇게 크게 품어주는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소양인이 당여에서 자주 갈등에 부딪히는 것은 친분을 중심으로 굴러가는 당여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소양인의 이 행동 특성이 당여와 너무 안 맞기 때문입니다. 당여에서는 서로 반갑게 인사도 하고 서로 도와주고 화날 것도 이렇게 좀 넘어가 주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친분에 있는 이 주변 사람들에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양인은 이 애정에 의해서 마치 사물을 보는 것처럼 당연을 대하는 경향이 점점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부족하게 되고, 그리고 당연에서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무의 방식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에서 갈등이 생기고 자꾸 고립되는 이런 소양인은 이제야 당연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독행의 시작입니다. 당연에서 필요한 것은 사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친분을 쌓아가고 유연하게 사람들을 다독거려 화합하는 재간입니다. 소양인은 이 재간을 몸에 익히려는 노력을 흔들리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서는 단지 재간을 흉내내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소양인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소양인은 이렇게 순발력 있고 재치 있게 당연을 대할 수 있는 이 장점을 잘 살려서 당연에서의 갈등을 아주 유연하게 해소하고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소양인은 이렇게 재치 있는 재간으로 이것을 잘 발휘해 나갈 때 주변과 잘 화합할 수 있고, 그리고 애정의 격동으로 마무리를 못하고 자포자기하는 일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태양인의 독행인 방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태양인이 일상적으로 눈에 띄는 이 행동 특성은 바로 노정이 만들어내는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태양인의 노정이 만들어내는 이런 카리스마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태양인이 가장 잘하는 인사는 바로 실제로는 교우가 됩니다. 그러나 태양인의 노정은 당여, 거처에서는 어울리지 않고 쉽게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중 당여에서는 태양인은 본성에서부터 당여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당여는 노정이 가장 쉽게 격동하는 인사가 됩니다. 당여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노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갈등이 쉽게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태양인은 행검의 지혜를 배워갈수록 그에 맞는 행동 특성도 나타나고 갈등이 해소되어 갈 수 있습니다. 반면 태양인의 거처는 태양인도 어느 정도 이 거처는 태양인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태양인의 애성은 이 근본적인 원리를 깨우친다는 면에서는 소음인의 락성과 공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양인도 락성으로 이해하는 이 거처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부간의 갈등이나 고부 갈등, 자녀들과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의 원인들을 태양인 특유의 직관으로 파악하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지만 태양인이 거처에서 갈등을 많이 겪는 이유는 노정에 의한
행동 특성이 거처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처는 거침없이 이렇게 화를 내서는 안정될 수 없습니다. 거처에서 반복되는 자신의 이 행동 특성 때문에 갈등에 직면하는 태양이는 자신의 행동 습관들이 자꾸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돌아보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독행의 시작입니다. 거처에서는 화를 내서 돌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득을 위한 방략이 필요하죠. 방략은 설득을 위한 자세한 방법과 계획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태양인의 방략은 흉내만 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인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실천해 가야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태양인이 잘하는 방식으로 이 방략을 실천한다는 것은 중점과 부차적인 것을 구분해내고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에서 방향을 굳건히 제시하는 것입니다. 태양인이 이렇게 성과에 조급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방향을 제시해 나가는 이 방략이 몸에 배게 된다면 대인의 방략으로 불릴 만하게 됩니다. 태양인이 이런 방략의 행동 특성을 몸에 익혀 나간다면 특히 거처에서의 갈등을 줄이고 노정의 격동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독행을 막는 태행이 있죠. 이 태행은 인간의 나태함이 만들어내는 게으른 행동을 말하는데 사람은 갈등이 생기면은 부족한 지혜를 배우려 하고 문제가 되는 자신의 행동 특성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를 배우는 것은 사심이 맞고 행동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이 태행이 막습니다. 태행은 탈심, 치심, 나심, 절심입니다. 먼저 소음인의 태행인 탈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음인은 사무에서 쉽게는 행동 특성을 익혀나갈 때 탈심으로 쉽게 빠져드는 약점이 있죠. 탈심은 말 그대로 빼앗는 것입니다. 소음인이 쉽게는 익혀나가는 과정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기 편에서 벗어나서 듣기 불편해도 비판자들의 말도 들어보고 토론도 하면서 이 소음인의 장점인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때 가능해집니다. 즉 소음인의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과 뭔가를 하는 게 소음인은 무척 불편하고 힘듭니다. 소음인의 희정은 자신과 익숙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익숙한 자기 편을 벗어나는 것은 소음인에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소음인은 이런 식견의 행동 특성을 익혀나가다가 쉽게 탈심에 빠져서 식견이 있는 척 흉내를 내기 위해서 타인의 성과물을 이렇게 빼앗아 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빼앗고 비판적인 사람들을 배제하게 됩니다. 즉 소음인의 탈심은 독선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음인의 탈심, 즉 독선적인 기질은 사무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 모든 인사에서 다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무에서 더 쉽고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태음인의 태행인 치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태음인은 교우에서 이렇게 위의 행동 특성을 익혀나갈 때 치심으로 쉽게 빠져드는 약점이 있습니다. 위는 타인의 신뢰와 존중이 쌓여서 형성되는 것인데 치심은 마치 위가 있는 척 보이기 위해서 엉뚱한 것을 과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음인이 위를 익혀나가는 과정은 자신을 위한 이 욕심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일에 사심 없이 나설 때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을 위한 계획만 있고 공동체의 일엔 관심이 없는데도 뭔가 인정을 받고 싶을 때 태음인은 치심으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치심에 빠지면은
자신은 이미 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목에 힘을 주고 허세를 부리죠. 목걸이 반지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자신의 차나 집 등을 과도하게 치장합니다. 태음인의 치심 즉 허세는 모든 인사에서 다 보여지지만 유독 교회에서 더 쉽고 강하게 표출됩니다. 소양인의 태행인 나심이 있습니다. 소양인은 당뇨에서 이 재간의 행동 특성을 익혀나갈 때 나심으로 쉽게 빠져드는 약점이 있습니다. 나심은 자기 비하로 인한 자포자기를 말합니다. 개인적 관계에 대한 기쁨이나 즐거움이 약한 소양인은 친분 관계에 자꾸 게을러지기 쉽고 이로 인해서 관계가 잘 안 풀릴 때는 자신의 감정만 크게 느껴지면서 자포자기로 잘 빠져듭니다. 소양인의 나심, 특히 친분 관계에 대한 이 자포자기, 자기 비하는 모든 인사 영역에서 보이지만 당뇨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태양인의 태행인 절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태양인은 거처에서 박약의 행동 특성을 익혀나갈 때 절심으로 쉽게 빠져드는 약점이 있습니다. 절심은 성과를 위해서 조급한 마음으로 거짓 정보로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 정보는 타인의 판단을 훔치는 것이죠. 태양인은 거처에서 자신의 생각을 계속 알리고 설명해야 하는데 그래서 성과에 조급해진 태양인은 거짓 정보로라도 빨리 추진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안 되면 큰일이 날 것처럼 허풍을 치는 것이 절심의 예가 됩니다. 태양인의 절심은 모든 영역에서 다 보이지만은 노정에 통하지 않는 거처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인간은 본성과 감정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사심과 태행을 숨기고 있다가 언제든지 꺼내드는 존재입니다. 이 감정의 역동을 일으키는 이 갈등은 결국은 사심과 태행으로 인해서 갈등이 조정되지 못한 것의 결과이고 이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상의학의 실천적 함의의 마지막 끝에는 사심과 태행의 극복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정과 몸을 더욱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장부론 병 찍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